종교 대중매체. 이제 사회제도인데 첫 번째 가족제도부터 하겠습니다. 가족제도. 우리가 가족제도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족의 유형 두 가지죠. 하나는 핵가족하고 하나는 확대가족. 자, 핵가족은 기준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부부이거나 또는 부부와 미혼 자녀, 이렇게 살면 핵가족이죠. 부부만 살거나 아니면 부부와 미혼 자녀가 살거나. 그 다음에 확대가족은 부부와 기혼 자녀가 살죠. 기혼 자녀. 그래서 우리가 부부만 살면 1세대만 사는 것이고, 부부도 살고 자녀도 살면 2세대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부부와 기혼 자녀면 이 기혼 자녀가 자녀를 안 낳았으면 2세대가 살고 있는 거고, 기혼 자녀가 애를 낳았으면 그건 또 3세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세대 이상이 되죠. 2세대 이상. 자, 그래서 확대가족과 핵가족의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가족이다. 조선가족은 뭐예요? 할머니와 손자가 사는 거죠. 확대가족, 핵가족이에요. 핵가족이죠. 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조선가족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가 자녀예요? 아니잖아. 그럼 손자가 기혼했어? 그것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래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핵가족도 확대가족도 아닌 뭐로 분류가 되냐? 기타가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가족. 그러면 핵가족의 장점은 수평적이다. 남녀 지위가 좀 더 평등하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유롭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단점이라면 좀 더 불안하고 해체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런 정도가 있죠. 자,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정도 되면 다 어느 보면 알아. 그지? 당연히 알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사회 경험도 많잖아. 그리고 부모님도 뭐 이제 많이 싸우시고,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핵가족은 장점은 그렇지만 단점, 그리고 확대가족은 장점 뭐예요? 장점으로 보면 좀 더 안정적이죠. 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면 좀 더 괜찮잖아. 근데 두 분 다 맞벌이 나가시고 없으면 좀 왠지 불안하니까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 게임하고 이상한 비디오도 보고 영화도 보고 좋아해. 왜? 다 그래 봤잖아. 나 그래서 친구네 집 놀러 가가지고, 우리 집에 부모님 안 계셔. 그게 뭔가 대단한 좋은 거. 우리 부모님 안 계신 게 좋은 거죠. 친구예요. 부모에서 거기 가가지고 좀 더 자유롭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런데 확대가족은 뭐예요? 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밥도 차려주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 애를 6년 동안 키운 건 삼각김밥과 라면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 어머니 안 계시면 편의점 가서 이제 삼각김밥 먹고 라면 먹고 그러니까, 할머니 계시면 어쨌든 좀 더 불안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가풍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어떤 전통을 유지하기도 수월하고, 단점은 좀 더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A에 비해서 낮다. 이 정도니까 우리가 장단점은 그냥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죠. 자, 기능론은 가족은 우리가 사회를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 사회 안정과 사회 유지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기본이 되는 집단이다.
자, 그래서 가족 내에서 우리가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사회가 안정된다. 왜? 가족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통해서 사회 구성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교육시키니까. 그래서 사회 안정과 유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집단이다. 그 다음에 갈등론은 우리가 사회의 불평등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물림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가정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계층 이런 게 나눠졌잖아. 그만큼 그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불평등한 또는 지배구조, 계층구조를 유지시키는 도구다,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상상론은 사회화를 하는 것이다. 뭘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인식하고 의식을 통해서 뭐한다? 사회화한다. 그게 바로 뭐다? 가족이다 라고 해서 가족은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인식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가족 문제는 왜 발생하나요? 가족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기능론에서 볼 때는 왜 발생하냐면 기능을 못해서 그렇지. 기능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가족이 각자의 기능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두 번째, 여기선 왜 발생하나요? 불평등하니까. 가족 간에 권위적이고 누굴 위하고 누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이렇게 불평등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는 소통이 안 되니까, 또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소통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그들이 제 기능을 해야 되고, 여기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 되고, 우리가 다시 뭘 해야 돼요? 이런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통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문제,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핵가족화 또는 1인 가구의 증가는 뭐예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입니다. 얘는. 이러한 변화는 어떤 모습이냐? 가족 제도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부정적으로 보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다양화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가족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생산 기능, 성적 기능, 그 다음에 교육 기능, 부양 기능, 생산 기능, 소비 기능, 무수하게 많은 기능 중에 현대사회에 와서는 다 약화됩니다. 소비 기능 빼고, 소비나 또는 뭐 여가 기능 정도만 빼고 다 약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생산도 이제 안 하지, 집에서. 부양도 사회에서 해주지, 국가에서 해주지, 교육도 이제 유치원 다 해주지.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기능, 가족에서 뭐 만드는 것도 없지, 소비나 아니면 여가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약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 이 약화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죠. 확대가족과 핵가족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2세대라고 부르면 확대가족인지 핵가족인지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고, 그냥 2세대만 나오면 핵가족이냐 확대가족이냐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의 의미와 기능. 자, 교육에서 의미와 기능에서 첫 번째, 교육 평등에 대해서 봅니다. 교육 평등. 그러면 먼저 일단 기본적인 교육제도에서 첫 번째 우리가 관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보시면 첫 번째 기능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그러면 기능론은, 교육은 뭐냐면 우리가 차등 분배하잖아. 차등 분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등 분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고.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죠. 능력을. 그러면 지위, 명예, 학벌, 소득, 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이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지위,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 정도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되죠.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능력을 갖추게 되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대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분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갈등론은 교육은 우리가 지배 가치입니다. 지배 가치. 지배 가치는 뭐냐면 지배 계급의 가치예요. 지배 계급의 가치. 지배 계급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지배적 가치와 지배 가치는 다릅니다. 얘는 기능론은 지배적 가치를 가르칩니다. 지배적 가치는 뭐냐면 사회적 가치, 합의된 가치,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 얘는 뭐예요? 그 지배 계급의 가치. 그래서 지배 가치를 교육하고,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뭐한다? 재생산한다. 재생산. 이 재생산하는 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 지배 가치를 가르치고, 지배 가치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지배 구조가 재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재생산시키고, 그 다음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배 구조가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네는 중요한 건 교육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계층이 올라가지 않는다. 계층 상승은 뭐에 따라서 가정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가정 배경. 여러분 고등학교 다녀봤잖아. 고등학교 다녔죠? 안 다녔어요? 사회 문과였어요? 이과였어요? 문과였어요? 사회탐구 배워봤죠? 사회탐구 과외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회탐구 과외를 하는 애들도 있다. 과외. 사회탐구 과외를 받아요. 동인애들 다 과외 받는 거죠. 어떻게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육제도를 어떻게 보냐, 우리가 이런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기대와,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인데 누가 상호작용하냐?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자와 그 다음에 그 교육을 받는 대상자죠. 대상자. 근데 대상자는 학생이죠. 근데 이 교육자와 교육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예, 이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이 교육자가 이 대상자에게 거는 기대, 인식들, 이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이게 클수록 이것도 커지는 것이고, 열심히 할수록 얘네들도 좋은 결과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낮을수록 낮을 수밖에 없고. 로젠탈 효과라는 건 뭐냐면, 로젠탈 하버드대 교수가 똑같은 성적에, 똑같은 성향에, 똑같은 조건의 애들을 놓고,
학습 의욕과 그때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태도가 좋고 성실하고, 한쪽은 태도가 부족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태도가 불량하고 그 다음에 뭐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버리니까 이쪽에는 많이 기대를 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고 기대를 해주고 뭔가 더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이쪽은 조금만 못해도 비난하고 대충하고 어차피 얘네는 뭐 안 하려고 하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얘네는 높아지는데 얘네는 엄청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교육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들의 갖는 기대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인식과 반응에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다?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인식, 기대와 반응의 과정, 상호 소통 과정을 우리 뭐라고 한다? 교육이라고 한다. 교육. 자, 두 번째 발전. 두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 상호작용 속에서 있는 그들의 인식,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교육 기회 평등이 있습니다. 교육 기회. 자, 뭐냐면 교육 기회 평등인데 여기에 접근 기회 평등이 있습니다. 접근 기회 평등은 다시 우리가 둘로 나누죠.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이 있습니다. 접근 기회는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은 누구나 어떻게? 똑같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의무교육. 누구나 의무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대수능. 누구나 수능 시험 볼 수 있죠? 대학 수학능력 평가. 대학 수학능력 평가. 그래서 우리가 대수능을 하는데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기회를 주는 게 바로 형식적 평등. 그러면 이게 평등한가? 누구나 똑같이 보면 아니지. 어떤 애는 동네 학원도 없어. 학원이 없어. 이전에 어디 갔는데 학원이 없어. 정선 같은 데 가면 영어 학원, 수학 학원만 있대. 영어 학원도 없고 국어학원도 없고 사회학원은 당연히 없죠. 자, 그래서 어떤 데 학원도 없어. 어떤 데는 여기 대구도 수성구만 해도 막 양쪽 길을 다 학원이잖아. 뒤에도 학원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 또는 뭐 형편이 어려운 애들.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아니면 그냥 완전 지방에 사는 친구들이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얻고 싶지만 얻을 수가 없죠. 학교가 멀거나. 그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자, 이것은 뭐예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집이 멀면 기숙사를 제공해 주겠다. 몸이 불편하면 장애인 시설을 해서, 또는 보기가 힘들면 점자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 왜? 눈이 안 보이는 애와 눈이 잘 보이는 애다. 그 다음에 지방에 사는 사람과 그 다음에 도시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서로 똑같이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기회를 준다고 결과가 평등해지는 거 아니다. 왜? 시작점이 틀리다. 어떤 애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어떤 애는 어렸을 때 그냥 유치원 다니고, 시작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점이 다른데 똑같이 기회 주거나 좀 더 기회를 더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좀 더 적극적 차원에서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되냐? 결과란 건 뭐냐? 성취도, 성적,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학습 도우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방과후 수업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면 시나 군 같은 데서 이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무료로 시켜줘요. 왜냐면 거긴 학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교육기회평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기회평등은 접근기회평등과 결과평등. 그런데 이 둘 다 뭐가 되는 거? 얘나 다 모두가 돼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지원 또는 뭐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할 때는 결과냐 기회냐 이거 보시면 되고, 얘와 얘네를 비교할 때는 똑같이냐 아니면 좀 더 다른, 우리가 낙후되거나 아니면 못 받는 친구들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느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는 거 실질적 결과,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해주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종교가 있는데, 우리가 종교는 따로 없어요. 왜 따로 없냐면 종교는 시험에 잘 안 나. 그냥 종교는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종교. 자, 이해하시면 돼요. 종교. 자, 뭐냐 하면, 자, 기능하고 갈등만 있습니다. 갈등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하고 갈등. 자, 따로 없어요. 읽고 이해하시라고. 따로 페이지 없다고. 여기 봐. 종교를 기능에서 뭐라고 어떻게 봐? 종교를 통해서 사회 안정과 유지를 한다. 왜? 종교가 있으면 좋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만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종교가 그걸 해소해 주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좀 불만이 좀 더 수그러들고. 근데 갈등론은 뭐라고 보냐면,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종교는 사회의 지배구조를 유지시킨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계속 유지시키고 재생산하고,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된, 우리가 그러니까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게 얘는 좋은 거란 얘기야. 왜? 그 사회 안정되니까. 얘는 엎어야 되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구조를 바꿀 의지, 투쟁, 아니면 우리가 이런 의지들을 어떻게 약화시킨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현혹시킨다. 아니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지금 종교라는 마약을 맞고 해롱해롱 되고 있단 말이야. 의지를 잃고. 좋아, 기분 좋아.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를 비하하고 그 다음에 폄하하게 됩니다. 갈등론은 그래서 이런 폭력혁명을 우리가 뭐 하게 돼요? 종교가 막는단 말이야. 그러지 마. 사람 죽이지 마.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진짜 지옥 가요? 그래. 지옥 갈까? 그래서 죽었는데 지옥이 없네? 속았다, 이게 속았다. 속았다. 그죠? 그래서 네가 가봤냐, 지옥.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는 비난한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중매체. 대중매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은 대중문화 할 때 배웠어요. 순기능은 뭐예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고급문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교육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정치적인 참여 정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보들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지식, 요즘에는 그림, 영화, 음악 다 우리가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 예전에는 대중매체가 없으면 못 들어. 책도 볼 수가 없지. 책도 대중매체니까. 신문도 없지. 라디오, TV 아무것도 없지.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만 접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똑똑해. 돈 있는 사람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을 올려놨다. 다만 역기능은 대중문화 할 때도 했어요. 너무 상업적이다. 대중매체의 어떤 소득이 상업적인 어떤 광고기 때문에 상업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획일화 된다.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조작의 문제, 대중조작 이런 문제가 있다. 진짜 어마어마한 요즘도 대중조작이 이러고 있잖아요. 드루킹이다, 아니면 옛날에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들이 많잖아.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는 거 어마어마했죠. TV에서 대놓고 했었지, 대놓고. 전두환 때인가? 전두환 때. 그건 뭐냐면, 금강산 댐을 만들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바다 작전.
물바다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댐을 만든 다음에 무슨 김정일이 을지문덕도 아니고 그 댐을 폭파시켜가지고 가서 또 폭파시키고 부 내려와가지고 뭐 무슨 임진강이 범람하고 한강이 해가지고 뭐 잠실이 뭐 이제 한강 옆에 잠실이니까 잠실이 막 아파트가 2층까지 잠기고 막 그 아파트 모양을 그려놓은 모형도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2층까지 잠기고 해서 이 물바다 작전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평화의 댐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 모금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가져갔어요? 대머리 새끼 가져갔죠. 그 전두환. 그래서 다 쥐 가져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때 500원인가 냈는데 그때 500원이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10개도 먹을 수 있어. 10개. 어마어마한 돈이 초등학생. 아이스크림 10개 먹을 돈을 나의 의지 반, 학교의 의지 반 해가지고 내가지고 아주 욕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뭐 이렇게 그런데 그 돈은 다 지 주머니로 삥땅 치고 이제 댐은 수자공사에서 만들지 왜. 그 다음에 금강산 댐은 뭐 아직까지 폭파 안 시켰던데 자 아직까지 언제 폭파시킨대 그거. 자 그리고 그냥 아는 사람 다 알았겠죠. 나는 진짜 여러분 말대로 진짜 엿됐다 이제 해가지고 나라를 막 애국심이 불타올랐는데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학 교수 뭐 무슨 뭐 도시 무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TV에서 그것도 TV에서 큰일이다. 이 새끼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이 새끼 진짜 알면서도 그런 거 아니야. 병신도 아니고 무슨 그걸 폭파시킨다고 한장이 차고 하긴 뭐 저 못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 이 대통령이 대중 조장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데려가가지고 저 용산 이런 데 데려가가지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혹시 북한에서 왔어요? 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말해봐야 하면서 코에다가 고춧가루물 넣고 그러면 이제 아씨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코에다 고춧가루 넣으면 어떤지 집에서 한번 해봐. 돌아버려. 그리고 이거 물로 씻어도 안 없어져요. 이건 그 고춧가루의 그 매운 성분은 뭐 펩사이신인가? 그건 이게 물로 안 씻겨 내려가. 그래서 고춧가루가 코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발라봐. 엄청 매워. 청양고추 씨 이렇게 손을 만진 다음에 이렇게 바르면 엄청 매워. 엄청 얼얼하고 막 돌아버린다고. 근데 주전자에다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진하게 타가지고 코에다 분다니까. 그럼 들어가면 돌아버린다니까. 그거를 이게 물은 그걸 씻어낼 수가 없어. 뭐가 씻어낼 수 있어요? 뭐지? 단백질인가? 그래서 우유 같은 걸 씻어내야 된대. 우유 같은 거. 예전에 내가 청양고추가 났는데 이걸 먹긴 그렇고 해가지고 이걸 좀씩 부러뜨려가지고 국밥 먹는데 나왔길래 끼고 먹기는 좀 매운 것 같고 여기다 좀 매콤한 국밥에 넣어야 되는데 뭐 가위나 뭐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 3동강 해가지고 딱 넣고 딱 넣고 국밥 먹다 보면 땀이 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물로 씻어서 안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유 사다가 이렇게 씻었다니까. 그러면 좀 우유 사다가 그럼 좀 알았어. 눈물 흘리고 막 욕하고 막 등신이 그걸 이렇게 씻어내고서 나도 모르게 해봐요. 고추 매운 거 하나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코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하고 대신 날 욕할 수도 있어요. 집에 우유는 딱 마련해놓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조작 문제, 정보 왜곡 많잖아. 정보 왜곡. 요즘은 댓글 읽으면 재미는 있는데 서로 싸우니까 재밌는데 어떤 놈이 옳은 놈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대중매체 그러면 우리가 대중매체 이제 문제는 사실은 대중문화의 기능이나 대중매체 기능보단 대중매체 유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가 있냐면 신문 뭐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쇄매체, 활자매체, 신문, 그다음 라디오, 음반 이런 것들 음성매체, 그다음에 TV,
영상 매체. 그 다음에 인터넷도 알고 SNS 이런 것들은 뉴 미디어. 그럼 얘만의 특징은 얘는 하나만 안 돼. 뭐냐면 시각이에요. 그리고 심층적인 정보가 많아요. 신문, 서적 이런 데는 심층적인 정보가 많다. 왜? 지금 뭐 논문, 그 다음에 옛날 오래된 책 이런 것도 다 뭐에 돼 있어? 요즘에 인터넷도 보관돼 있지만 보관되지 않은 것도 있잖아. 다 뭐로 돼 있어? 책으로. 철학 서적, 고전 서적 이런 것들 다 심층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읽어서 이해해야 되니까 좀 더 능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는 청각이죠. 청각이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왜? 우리가 DJ 라디오 들으면 좋잖아. 뭔가 감성적이 되고 좀 뭔가 센치해지고 뭔가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잖아. DJ 목소리 좋으면 좋다 그러고 DJ를 이제 상상하는 거죠. 이게 다 목소리 좋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아닌 거죠. 또 아니면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상상하잖아. 상상하면서 뭔가 감성적이 되고 감정이 좀 풍부해지고 영상은 시각 더하기 청각이라 보니까 생생하죠. 살아있는. 그 다음에 여기도 시각과 청각 이걸 뭐냐 복합감각. 그리고 전달 속도가 빨라요. 확산성이 엄청 빨라요. 금방 확산돼. TV는 TV에서 보내주기 전까지 몰라. 그리고 보내줘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야지. 못 본 사람은. 네, 인터넷, SNS 이건 금방 가죠. 금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뭐냐. 첫 번째. 전달 속도가 빠른 건 뭐냐. 속도.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건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큰 것과 작은 것만 알면 돼. 속도. 뭐가 제일 빨라요? 얘가 제일 빠르지. 얘가 1등이야. 얘가 제일 빨라. 1등. 그러면 얘가 제일 느리지. 이거 말고도 찾을 수 있어. 둘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확산성. 당연히 얘가 제일 빠르고 얘가 제일 느리지. 익명성. 얘가 제일 크지. 나머지는 비슷해요. 왜? 써져 있잖아. 뭐 기자 이름 누구고 방송 기자 뭐 이름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성. 여기는 일방향. 일방적이라는 얘기. 일방향. 얘는 양방향. 그러면 양쪽으로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생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제 및 재가공. 제일 큰 게 뭐예요? 얘지. 나머지는요? 뭐 얘가 그나마 좀 더 복제하기가 쉽게 한데 복사하거나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얘는 또다시 똑같은 영상이라는 걸 녹화하든지 뭐 녹음하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방법이 없죠. 그게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복제 및 재가공 얘가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 간 소통 또는 소비자 간 소통 그거 다 비교를 하면 되는데 잡아 소비자 간 소통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 소비자 간 정보의 소비자 간 소통할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얘지. 얘는 뭐야? 소비자들이 댓글 달잖아. 야 뭐 개돼지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 새끼야 뭐 하면서 서로 소비자들이 서로 소통하잖아. 여기 소비자들이 서로 소통해 안 해? 다 듣고만 보고만 있지. 소통 안 해.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문 보는 사람이 서로 소통해요? 그래서 각자 신문 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시성 있어. 소비를
소비의 동시성, 반대는 소비의 비동시성. 동시에 소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정보를 소비하는데 동시에 소비해. 그게 뭐 있어요? 동시에 소비하는 거. 자, 이 중에 뭐가 있어요? 동시성. 예조 라디오. 왜? 자, 조금 있으면 이제 3시네. 자, 전에 2시 탈출 컬투쇼 알아요? 2시 탈출 컬투쇼 몇 시에 들어 다? 모든 사람이 몇 시에 들어? 2시에. 동시에. 그리고 8시 뉴스, 9시 뉴스 몇 시에 들어야 돼? 9시에. 그래서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9시에 본다. 동시에 9시. 네, 소비의 동시성. 인터넷은 뭐 SNS 같은 것은 우리가 나가면 애들이 동시에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안 볼 수도 있죠. 나중에 저는 뭐 카톡 같은 거 얘기했잖아. 카톡 동시에 날라가잖아. 몇백만한테 동시에 날라갈 수 있다고. SNS 동시에 날라갈 수 있다고. 날라가는데 난 안 봐. 난 안 봐. 왜? 카톡에 표시가 빨간 거 있잖아. 얘기했잖아. 빨간 거. 얘기했어요? 빨간 거.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안 떠가지고 3일 때 보기도 하고. 인터넷 기사 날리면 언제 봐요? 일주일에 볼 수 있고 3년 뒤에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동시성은 얘하고 얘가 강하고 얘하고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전달의 동시성. 전달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전달의 동시성. 자, 얘는 무조건 동시에 전달해. 라디오 마찬가지야. 2시 탈출 콜수 몇 시에 보내? 몇 시에 전달해? 2시에. 9시 뉴스 몇 시에 전달해? 2시에. 그 다음에 얘는 전달을 동시에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지 않은 것도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NS 같은 경우 한 방에 그냥 동시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동시성이 있긴 있대. 얘는 무조건 동시에 보내는데 얘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인터넷 같은 경우. 얘가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전달되는 게 나중에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달의 의미를 전달이란 것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받는 걸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얘는 무조건 주고받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2시에 보내고 2시에 받고. 동시에 안 만나면 못 받아. 근데 얘는 동시에 안 만나도 받잖아.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냥 전달만 한다. 보내는 것만 한다. 그럼 송신만 하면 얘도 동시성이 있는 거고, 전달하고 받는 걸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럼 동시성이 좀 얘네들보다 떨어지는 거고. 얘는 더 떨어지지. 얘는 둘 다 없지. 둘 다. 왜? 신문을 어떻게 동시에 받아? 어떻게 신문을 동시에 봐? 아예 자체로 얘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매체도 뭐냐면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얘와 서로 다 문제가 뭡니까? 비교하는 문제죠. 비교하는 문제. 자, 그래서 대중매체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대중매체의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사회변동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